사무실의 냉기는 윤지혁의 심장처럼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의 손에 들린 서류는 마치 오랜 시간 얼어붙은 증거물처럼 느껴졌다. 익숙한 서명, 그러나 이제는 낯설고 고통스러운 이름. 박서진. 그는 서류를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창밖을 응시했다. 서울의 빌딩 숲은 언제나처럼 무심하게 빛났지만 그의 눈에는 오직 과거의 그림자만이 가득했다. 5년 전 그가 자신의 전부라 믿었던 여인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날 이후 윤지혁의 세상은 거대한 얼음덩어리가 되어버렸다. 그는 오직 일에만 매달렸다. 차갑고 이성적인 판단력으로 JYH그룹을 업계 선두로 이끌며 자신을 갉아먹는 슬픔과 분노를 잊으려 발버둥 쳤다. 그에게 남은 유일한 존재는 사랑스러운 딸 윤혜운 뿐이었다. 혜운은 마치 작은 태양처럼 윤지혁의 차가운 삶에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하지만 그 온기조차도 그를 떠나간 여인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다. 오늘도 그는 비서실장 김민준이 정성껏 준비한 맞선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수아 씨, 한강병원 이사장님의 장녀이십니다. 단아하고 지적인 분으로 평판이 좋습니다. 김민준의 차분한 목소리는 지혁의 귀에 닿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서진의 이름에 박혀 있었다. 서진이 사라진 후 지혁은 수많은 여인들을 만나보았다. 그는 그들 중 누구에게서도 서진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혜운을 위해 그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만 했다. 혜운에게 안정적인 가정을 만들어주는 것이 자신의 마지막 의무라고 생각했다. 이수아는 완벽한 조건의 여인이었다. 아름답고 명문가 출신이며 지적인 면모까지 갖추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었다. 형식적인 만남을 통해 혜운에게 엄마를 찾아줄 수 있다면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었다. 지혁은 시간을 확인하고 서류를 덮었다. 준비하지.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단호했지만 그 안에 담긴 미묘한 망설임은 김민준만이 알아챌 수 있었다. 김민준은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그는 지혁의 과거를 알고 있었다. 박서진이라는 이름이 지혁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김민준은 지혁의 모든 행동이 딸 혜운을 위한 것임을 이해했다. 맞선 장소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은은한 조명과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프라이빗 룸은 상견례 장소로 손색이 없었다. 지혁은 늘 그렇듯이 정시에 도착했고 먼저 도착한 이수에게 가볍게 목례했다. 이수아는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이었다. 그녀의 미소는 상냥했고 시선은 차분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하지만 지혁의 마음은 여전히 차가운 얼음처럼 굳어 있었다. 윤지혁 대표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수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지혁은 형식적인 대화를 이어갔다.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나듯 감정 없는 말들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그들의 대화는 예상치 못한 순간 깨졌다. 갑자기 룸문이 벌컥 열리더니 작은 그림자가 쏜살같이 안으로 들어왔다. 아빠, 윤혜운이었다. 혜운은 평소보다 들떠 보였다. 그녀는 윤지혁의 품에 안기려 달려왔지만 그 순간 이수아를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췄다. 윤지혁은 당황했다. 혜운을 이곳에 데려올 계획은 없었다. 아마 김 비서실장이 퇴근 후 잠시 들르라고 했던 모양이었다. 그는 혜운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혜운아, 아빠, 지금 손님과 이야기 중이잖아. 잠깐만 밖에 나가 있을까? 하지만 혜운은 이수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윤지혁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엄마. 혜운의 맑고 또렷한 목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다. 윤지혁은 숨을 들이켰다. 그의 심장이 얼어붙는 듯했다. 엄만 혜운이 이수아를 엄마라고 부른다니 그는 믿을 수 없었다. 이수아의 얼굴에도 당혹감과 함께 묘한 빛이 스쳐 지나갔다. 윤지혁은 급히 혜운의 어깨를 잡고 앉혔다. 혜운아, 무슨 소리야? 이분은 아빠 손님이셔. 그는 혜운에게 속삭였지만 혜운은 고개를 젓고는 이수아에게 달려가 그녀의 치맛자락을 잡았다. 엄마 혜운이 엄마 보고 싶었어요. 이수아는 굳어진 얼굴로 혜운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혼란스러웠지만 그 속에 숨겨진 감정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윤지혁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박서진이 떠난 후 혜운은 단 한 번도 엄마라는 단어를 입에 올린 적이 없었다. 그녀는 엄마의 존재를 아예 부정하는 듯 보였다. 그런데 지금 생전 처음 본 맞선 상대를 엄마라고 부르다니. 이수아는 혜운의 작은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윤지혁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다. 그는 이수아에게 시선을 던졌다. 죄송합니다, 이수아 씨. 아이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수아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알 수 없었지만 입계는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괜찮습니다. 아이들은 가끔 상상력이 풍부하니까요. 그녀의 말은 침착했지만 윤지혁은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 꿰뚫어 보는 듯한 섬뜩함을 느꼈다. 혜운은 이수아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다. 엄마 혜운이 예쁜 옷 입고 엄마랑 놀러 가고 싶어요. 윤지혁은 난감했다. 혜운의 행동은 도를 넘어섰다. 그는 혜운을 떼어내려 했지만 혜운은 이수에게 더욱 매달렸다. 그때 이수아는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녀는 몸을 숙여 혜운의 눈높이를 맞추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혜운아, 이모가 아니고요. 엄마라고 부르면 안 돼. 하지만 이모가 혜운이 예쁘다고 생각해서 그래. 윤지혁은 이수아의 말에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이모, 왜 이모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는 거지? 혜운은 이수아의 말에 실망한 듯 고개를 푹 숙였다. 이모 아니야. 엄마인데. 윤지혁은 혜운의 손을 잡고 억지로 일으켜 세웠다. 혜운아, 아빠랑 잠깐 이야기 좀 하자. 그는 혜운을 데리고 룸 밖으로 나섰다. 복도에 선 윤지혁은 혜운에게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혜운아, 왜 아까 그 이모를 엄마라고 부른 거야? 아빠가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고 했잖아. 혜운은 고개를 젓고 울먹였다. 아니야, 엄마 맞는데. 혜운이는 엄마 본 적도 없는데 아까 그 이모 얼굴 보니까 엄마 같았어요. 윤지혁은 혜운의 말에 더욱 당황했다. 혜운은 엄마의 얼굴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서진이 떠날 때 혜운은 겨우 3살이었다. 사진조차 혜운에게 보여주지 않았다. 그가 서진을 철저하게 지우려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혜운이 처음 본 여인을 엄마라고 부르다니. 그것도 본 적도 없는 엄마 같았다는 말을 하다니. 그는 혜운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혜운아,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 알았지?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혜운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다. 윤지혁은 혜운을 빗어 김민준에게 맡기고 다시 룸으로 돌아왔다. 이수아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이수아 씨. 아이가 아직 어려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윤지혁은 애써 태연한 척 말했다. 이수아는 미소를 지었다. 아닙니다. 아이가 귀엽네요. 그런데 윤 대표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수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날카로움이 윤지혁의 촉을 자극했다. 무슨 말씀이시죠? 윤지혁은 경계심을 드러냈다.
이수아는 천천히 핸드백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는 검은색 벨벳으로 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금빛 나비 모양의 브로치가 들어 있었다. 윤지혁의 눈이 커졌다. 그는 그 브로치를 알고 있었다. 아니,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박서진이 늘 지니고 다니던 브로치였다. 윤지혁이 직접 그녀에게 선물했던 것이었다. 이 브로치, 어떻게 이수아 씨에게 있습니까? 윤지혁의 목소리는 떨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수아는 브로치를 들고 윤지혁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 브로치는 제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물건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윤지혁은 그녀의 눈빛에서 섬뜩한 확신을 읽었다. 말도 안 됩니다. 이건 제 아내, 아니, 제 딸의 엄마가 가지고 있던 브로치입니다. 제가 직접 선물한 겁니다. 윤지혁은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이수아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차갑고도 의미심장했다. 윤 대표님, 제가 왜 이 자리에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지혁은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찼다. 이 여인은 누구인가 해오니 그녀를 엄마라고 부른 이유가 이 브로치와 관련이 있는가? 이수아는 천천히 브로치를 다시 상자에 넣었다. 저에게는 잃어버린 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조각들이 윤 대표님과 윤하운 양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의 말은 수수께끼 같았지만 윤지혁의 심장을 관통했다. 잃어버린 과거, 그렇다면 그녀는 박서진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혹은 그녀가 박서진인가? 윤지혁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아니, 그럴 리가 없다. 박서진은 죽었다. 그는 직접 장례를 치렀고 납골당에 유골을 안치했다. 그녀는 확실히 죽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수아 씨, 저는 당신의 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윤지혁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수아는 그의 떨리는 손을 알아차린 듯 더욱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윤 대표님, 제가 5년 전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제가 누구인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백지였죠. 다행히 저를 치료해 주신 한강병원 이사장님께서 저를 거두어 주셨고 저는 이수아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윤지혁은 이수아의 말에 소름이 돋았다. 5년 전 교통사고 박서진이 사라진 것도 5년 전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기억을 잃었다고 윤지혁의 머릿속에는 섬광처럼 하나의 가능성이 스쳐 지나갔다. 만약 그녀가 박서진이라면, 하지만 얼굴이 달랐다. 분명히 달랐다. 서진은 훨씬 더 부드러운 인상이었다. 이수아는 날카롭고 세련된 분위기를 풍겼다. 기억을 잃었다는 건 이해합니다만 얼굴이 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저는 박서진 씨의 장례를 직접 치렀습니다. 그녀는 죽었습니다. 윤지혁은 격렬하게 부정했다. 이수아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성형 수술을 했습니다. 사고 후 제 얼굴은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를 거두어 주신 이사장님의 딸 이수아로 살아가기 위해 외모를 바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끔 꿈을 꿉니다. 잊혀진 얼굴, 잊혀진 목소리, 그리고 잊혀진 이름. 박서진이라는 이름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몽환적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윤지혁의 심장을 마구 흔들었다. 꿈속에서 박서진이라는 이름이 맴돌다니, 그리고 이 브로치, 제가 기억을 잃은 채 병원에 실려왔을 때 제 손에 꼭 쥐어져 있던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이 브로치를 볼 때마다 묘한 그리움과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저의 과거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이 브로치와 관련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JYH그룹 윤지혁 대표님께서 아내에게 선물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브로치라는 기사였죠. 이수아의 말은 윤지혁의 모든 논리를 무너뜨렸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브로치. 윤지혁이 직접 디자인하고 주문 제작한 것이었다. 그래서 저를 맞선 상대로 선택하신 겁니까? 저의 과거를 파헤치기 위해서요. 윤지혁은 이를 악물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이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합니다. 저는 윤 대표님을 통해 저의 잃어버린 과거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혜운 양을 만났을 때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마치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아이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혜운 양이 저를 엄마라고 불렀을 때 제 마음속에 뭔가 벅차오르는 듯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윤지혁은 자신의 두 귀를 의심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박서진이 살아있다는 말인가? 하지만 왜 그녀는 자신을 속이고 이수아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는가? 그리고 그녀가 기억을 잃었다면 그 모든 비극적인 사건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그의 머릿속은 수천 개의 질문으로 뒤엉켰다. 말도 안 됩니다. 박서진은 제가 직접 화장해서 납골당에 안치했습니다. 유골함도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5년 전 그녀가 죽은 날 밤 JYH그룹은 엄청난 위기에 처했습니다. 누군가 회사 기밀을 빼돌려 경쟁사에 팔아넘겼습니다. 모든 증거가 박서진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저를 배신하고 도망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를 증오했습니다. 윤지혁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찼다. 이수아는 그의 격렬한 반응에도 흔들림 없었다. 저는 제가 기억을 잃기 전 무슨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그 브로치를 가지고 있고 혜운 양이 저를 엄마라고 부른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윤 대표님, 저와 함께 과거의 진실을 파헤쳐보지 않겠습니까? 그녀의 제안은 윤지혁의 심장을 세차게 울렸다. 진실. 그가 5년 동안 그토록 갈망했던 것. 박서진의 배신에 대한 분노와 슬픔에 갇혀 살아왔던 그에게 이수아의 제안은 한 줄기 희망이자 동시에 거대한 미스터리였다. 윤지혁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 만약 이 여인이 정말 서진이라면 그렇다면 그는 5년 동안 죽은 사람을 증오하며 살아왔단 말인가? 그리고 혜우는 자신의 친엄마를 알아보았던 것인가?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다. 그는 이수아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강렬했고 알 수 없는 깊이를 담고 있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죠? 윤지혁은 이수아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이성적인 판단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수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저는 윤 대표님과 함께 저의 과거를 찾아 나설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윤 대표님과 JYH그룹을 위협했던 진정한 배신자가 누구인지 밝혀낼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예언자 같았다. 윤지혁은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묘한 이끌림을 느꼈다. 이수아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의 삶은 5년 전부터 멈춰 있었다. 이제 멈춰 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딸 혜운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잃어버린 진실을 위해 이 위험한 게임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 좋습니다. 저와 함께 진실을 파헤치시죠. 하지만 만약 당신이 박서진이 아니라면 당신은 저에게 어떤 보상도 요구할 수 없을 겁니다. 윤지혁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진실은 항상 드러나기 마련이니까요. 그녀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다.
윤지혁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들의 첫 만남은 일반적인 맞성과는 너무나 달랐다. 사랑을 찾아가는 만남이 아니라 과거의 비밀과 진실을 파헤치는 위험한 탐정놀이 같았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뛰기 시작했다. 얼어붙었던 심장의 희미하지만 새로운 생명이 깃든 것 같았다. 그는 이수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존재는 그의 삶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이수아는 다시 브로치를 상자에 넣고 핸드백에 넣었다. 그녀는 윤지혁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럼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윤 대표님. 윤지혁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속에 알 수 없는 뜨거움이 숨겨져 있는 듯했다. 그들은 함께 룸을 나섰다. 복되는 김민준 비서실장이 혜운의 손을 잡고 기다리고 있었다. 혜운은 이수아를 보자마자 다시 달려가 그녀의 품에 안겼다. 엄마. 혜운의 맑은 목소리가 다시 한번 윤지혁의 심장을 뒤흔들었다. 이수아는 혜운을 품에 안고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녀의 표정은 알 수 없었지만 혜운을 바라보는 눈빛은 분명히 따뜻했다. 윤지혁은 그 모습을 보며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이 모든 상황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의 삶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는 사실이었다. 5년 전의 비극이 다시 시작된 것일까? 아니면 새로운 진실을 향한 여정의 시작일까? 그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이수아와 함께 이 모든 미스터리를 풀어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윤지혁은 이수아와의 첫 만남 이후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깨진 거울 조각처럼 그의 기억 속에 박혀 잊고 싶었던 과거의 그림자를 끊임없이 들추어냈다. 박서진. 그 이름은 윤지혁에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낙인과도 같았다. 사랑과 배신, 그리고 알 수 없는 증오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5년 전 그가 서진의 죽음을 확인하고 그녀의 유골함을 납골당에 안치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그녀의 배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JYH 그룹의 기밀 유출 사건은 그녀의 소행으로 모든 증거가 가리켰고 그로 인해 그룹은 존폐 위기에 처했었다. 하지만 이수아의 등장은 그 모든 확신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다음 날 아침 윤지혁은 평소보다 이른 시각에 출근했다. 그의 비서 김민주는 이미 사무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김민주는 지혁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변화를 감지했다. 대표님,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어젯밤 혹시... 김민주는 말을 흐렸다. 그는 어제 혜운이 맞선 장소에 나타난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혜운이 이수아를 엄마라고 부른 충격적인 상황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윤지혁은 책상에 앉아 손가락으로 이마를 짚었다. 김비서 박서진 씨의 사고 기록과 사망 기록, 그리고 장례 절차에 관한 모든 자료를 다시 한번 조사해줘. 그리고 5년 전 JYH그룹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한 모든 증거를 재검토해줘. 아주 사소한 것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은 김민준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김민준은 즉시 고개를 숙였다. 네, 대표님. 모든 자료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확인하겠습니다. 그는 윤지혁의 지시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김민준은 오랜 시간 윤지혁의 곁을 지켜왔기에 그가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데에는 분명 중대한 이유가 있음을 직감했다. 김민준이 사무실을 나선 후 윤지혁은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박서진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어릴 적 혜운의 모습도 함께 있었다. 그는 사진 속 서진의 얼굴과 어젯밤 이수아의 얼굴을 비교해 보았다. 분명히 달랐다.
눈매, 코, 입술 모든 것이 달랐다. 하지만 윤지혁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혼란이 가중되었다. 혜은의 말, 그리고 그 브로치. 그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기묘했다. 그는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다시 서랍 속으로 집어넣었다. 그날 오후 윤지혁은 이수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윤 대표님, 오늘 저녁에 잠시 뵐 수 있을까요? 제가 새로 기억해낸 것이 있어서요. 이수아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윤지혁의 심장을 조여왔다. 기억해낸 것, 과연 어떤 기억일까? 그는 만날 장소를 정하고 약속 시간에 맞춰 나갔다. 이수아는 조용한 카페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노트북이 놓여 있었고 그녀는 무언가를 열심히 타이핑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윤지혁은 의자에 앉으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이수아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밤하늘처럼 깊었고 그 안에는 묘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윤 대표님, 제가 어젯밤부터 계속 꿈을 꾸었습니다. 아주 희미하지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 화면을 윤지혁에게 돌렸다. 화면에는 낡은 건물의 스케치가 그려져 있었다. 이 건물, 제가 기억을 잃기 전 자주 드나들던 곳 같습니다. 꿈속에서 이 건물 지하에서 누군가와 심하게 다투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저를 쫓아오는 듯한 느낌도 들었고요. 윤지혁은 스케치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는 이 건물을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 건물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는 재빨리 물었다. 이수아는 고개를 저었다. 그것까진 모르겠습니다. 그저 꿈속의 한 장면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건물이 저의 과거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말은 윤지혁의 머릿속에 하나의 가설을 떠올리게 했다. 박서진이 죽은 것으로 알려진 그날 밤 그녀는 이 건물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JYH그룹의 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된 무언가를 말이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건물을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다른 기억나는 것은 없습니까? 사람이라든가 특정 상징이라든가. 윤지혁은 간절하게 물었다. 이수아는 한숨을 쉬었다. 아직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윤 대표님, 제가 한 가지 더 기억해낸 것이 있습니다. 5년 전 제가 사고를 당하기 전 저는 어떤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연구소는 아주 비밀스럽게 운영되는 곳이었고 저는 그곳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그곳에서 박서진이었습니다. 윤지혁은 이수아의 말에 얼어붙었다. 연구소 박서진, 그의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듯했다. 연구소요, 어떤 연구소였습니까? 그는 목소리를 낮추어 물었다. 이수아는 고개를 젓고는 말했다. 이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저는 엄청난 위험에 처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었고 저는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윤지혁은 이수아의 말을 들으며 JYH그룹의 기밀 유출 사건과 그녀의 교통사고가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섬뜩한 예감을 받았다. 그는 즉시 김민준에게 연락하여 스케치 속의 건물을 찾아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5년 전 박서진과 관련된 모든 연구소 기록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민준은 윤지혁의 다급한 목소리에 놀랐지만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지시를 수행했다. 며칠 후 김민준은 윤지혁에게 보고서를 제출했다. 대표님, 스케치 속의 건물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폐쇄된 제약회사 건물입니다. 5년 전 부도로 폐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서진 씨의 연구소 기록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대학 졸업 후
잠시 대기업 연구소에서 인턴으로 일한 기록 외에는 특별한 연구 경력이 없습니다. 윤지혁은 김민준의 보고에 실망했다. 연구소 기록이 없다니. 이수아가 착각한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 박서진의 과거를 의도적으로 지운 것일까? 그는 폐쇄된 제약회사 건물을 주목했다. 5년 전 부도.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폐쇄된 제약회사 건물에 대한 정보를 더 찾아봐줘. 특히 부도 전후로 어떤 수상한 움직임은 없었는지. 윤지혁은 다시 한번 지시했다. 그날 밤 윤지혁은 이수아와 함께 폐쇄된 제약회사 건물을 찾아갔다. 달빛 아래 낡은 건물은 음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유리창은 깨져 있었고 덩굴 식물들이 벽을 타고 올라가 마치 유령의 집 같았다. 이수아는 건물 앞에 서서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고통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이곳, 분명히 제가 왔던 곳입니다.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다. 윤지혁은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먼지가 자욱하고 거미줄이 여기저기 쳐져 있었다. 낡은 기계들과 실험 도구들이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다. 그들은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발견했다. 곰팡이 냄새와 퀴퀴한 공기가 그들을 맞이했다. 이수아는 주저없이 계단을 내려갔다. 윤지혁은 그녀를 따라갔다. 지하로 내려갈수록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고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혜는 여러 개의 방이 있었다. 그들은 가장 깊숙한 방으로 들어섰다. 방 안에는 낡은 실험대와 함께 깨진 유리 조각들이 널려 있었다. 이수아는 한 지점에 멈춰 섰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다. 여기서 싸웠습니다. 어떤 남자가 저에게 뭔가를 강요했습니다. 저는 거부했고 그 남자는 저를 기절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울먹였다. 윤지혁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기억을 잃은 순간에 충격적인 기억이 되살아난 것이었다. 그 남자 얼굴 기억나십니까? 윤지혁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수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너무 희미합니다. 하지만 그가 중요한 서류를 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저에게 넘기라고 협박했습니다. 중요한 서류, JYH그룹의 기밀 유출과 관련된 서류일까? 윤지혁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때 윤지혁의 발에 무언가 밟혔다. 그는 손전등을 비춰보았다. 그것은 낡은 플라스틱 카드였다. 카드에는 희미하게 비아이오랩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윤지혁은 카드를 주워들었다. 바이오랩, 이것이 이수아가 말했던 연구소의 이름일까? 그는 카드를 이수아에게 보여주었다. 이수아는 카드를 받아들고는 눈을 감았다. 맞습니다. 이 이름, 제 꿈속에서 계속 나타났습니다. 비아이오랩. 윤지혁은 카드를 손에 쥐고 생각에 잠겼다. 비아이오랩. 이수아가 이 연구소에서 일했고 어떤 남자와 싸웠으며 그 남자가 중요한 서류를 요구했다. 그리고 그날 밤 박서진은 실종되고 JYH그룹의 기밀이 유출되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퍼즐처럼 연결되는 듯했다. 하지만 퍼즐의 핵심 조각은 여전히 사라져 있었다. 누가 그 남자인가? 그리고 박서진의 유골은 어떻게 된 것인가? 그들은 건물을 나와 채 올랐다. 이수아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다. 윤 대표님, 저는 이제 확실합니다. 저는 박서진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왜 기억을 잃고 이곳에 버려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도요.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과 결의로 가득 찼다. 윤지혁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다.
혼란 의심, 그리고 어렴풋한 희망,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당신의 과거와 JYH 그룹의 위기,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소행일지도 모릅니다. 윤지혁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박서진에 대한 증오 대신 진실을 향한 강한 열망이 자리 잡았다. 그는 5년 동안 갇혀있던 어둠 속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날 이후 윤지혁과 이수아는 함께 과거의 조각들을 찾아 나섰다. 윤지혁은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자원을 동원하여 바이오 lab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김민주는 윤지혁의 지시에 따라 밤낮으로 자료를 찾아다녔다. 마침내 김민주는 중요한 정보를 찾아냈다. 바이오 lab은 5년 전 대기업 제약회사 신우제약계 자회사로 설립되었다가 갑자기 폐업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신우제약의 대표는 다름 아닌 윤지혁의 오랜 라이벌 강성진이었다. 강성진. 그는 윤지혁과 대학 동기였지만 늘 윤지혁에게 열등감을 느끼며 경쟁심에 불타는 인물이었다. JYH그룹과 신우제약은 오랫동안 업계 라이벌 관계였다. 윤지혁은 강성진의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만약 강성진이 바이오 lab의 배후라면, 그리고 그가 박서진의 사고와 JYH그룹 기밀 유출 사건의 주범이라면 윤지혁은 이수아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이수아는 강성진의 이름을 듣자마자 고통스러운 듯 이마를 짚었다. 강성진, 그 이름, 제 꿈속에서 자주 나타났습니다. 그는 저에게 계속 뭔가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불안하게 떨렸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했다. 강성진은 JYH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해 박서진을 이용하려 했고, 박서진이 이에 저항하자 그녀를 제거하려 한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박서진의 죽음은 위장된 것이었다. 강성진은 그녀를 납치하여 기억을 지우려 했지만 불완전한 기억 상실과 불호치로 인해 이수아는 다시 윤지혁에게 돌아온 것이었다. 강성진에게 복수해야 합니다. 이수아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하지만 윤지혁은 고개를 저었다. 복수보다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선입니다. 강성진은 단순한 개인적인 원한으로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닐 겁니다. 분명 더 큰 음모가 숨겨져 있을 겁니다. 윤지혁은 차분하게 말했다. 그의 이성적인 판단력이 다시 돌아오고 있었다. 그들은 강성진의 뒤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강성진의 비서와 친분이 있던 김민주는 강성진이 최근 불법적인 방법으로 신우제약의 자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는 비밀리에 신약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 신약은 매우 위험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었지만 강성진은 이를 은폐하고 대량 생산을 준비하고 있었다. 윤지혁은 모든 증거를 모았다. 박서진의 사고 기록, 바이오 lab의 폐쇄 기록, 그리고 강성진의 불법 자금 유용 및 위험한 신약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증거.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밝혀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강성진을 찾아갔다. 강성진은 윤지혁의 방문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윤 대표 무슨 일로 여기까지? 그의 목소리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눈빛에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강성진, 당신이 5년 전 박서진을 해치고 JYH그룹의 기밀을 빼돌린 주범이라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이오 lab에서 어떤 짓을 벌였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윤지혁은 단호하게 말했다. 강성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박서진은 죽었어. 그리고 JYH그룹 기밀 유출은 그녀의 소행이었잖아. 강성진은 격렬하게 부정했다. 그때 이수아가 방으로 들어섰다. 강성진은 이수아의 얼굴을 보자마자 더욱 경악했다. 박서진, 말도 안 돼. 너는 죽었잖아.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이수아는 강성진에게 천천히 다가섰다. 강성진, 당신은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나의 기억, 나의 이름, 나의 가족. 그리고 당신은 윤지혁 대표님에게 거짓을 심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강렬했다. 강성진은 몸을 떨었다. 그는 이수아의 눈을 피하려 했지만 이수아의 시선은 그를 꿰뚫는 듯했다. 그래, 내가 다 했어. 나는 너를 없애고 JYH그룹을 차지하고 싶었어. 박서진, 너는 내 프로젝트를 망치려 했어. 너는 위험한 신약 개발에 반대했고 나를 방해했지. 그래서 너를 제거하려고 했어. 강성진은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윤지혁은 강성진의 자백을 녹음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박서진의 배신은 거짓이었다. 그녀는 오히려 강성진의 악행을 막으려다 희생당한 것이었다. 윤지혁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응어리져 있던 증오와 오해가 눈 녹듯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박서진에 대한 미안함과 그녀가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에 대한 벅찬 감동이 밀려왔다. 경찰이 출동했고 강성진은 체포되었다. JYH그룹의 기밀 유출 사건은 재수사가 시작되었고 박서진은 모든 누명을 벗었다. 언론은 이 충격적인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윤지혁과 이수아는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진실을 밝혔다. 이수아는 자신의 이름이 박서진님을 밝혔고 그녀가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았음을 알렸다. 혜우는 TV에서 엄마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엄마라고 외쳤다. 윤지혁은 혜운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5년 만에 그의 가족은 다시 완전해졌다. 박서진은 혜운과 함께 지난 5년간의 공백을 채워나갔다. 그녀는 기억을 잃은 동안의 상실감을 혜운과의 시간을 통해 치유받았다. 윤지혁은 박서진의 곁에서 그녀를 따뜻하게 보듬어 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강성진의 뒤에는 그를 조종했던 더 거대한 세력이 있었다. 그리고 박서진의 완전한 기억이 돌아오면서 숨겨진 진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다. 이 모든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복수심이 아닌 세상을 뒤흔들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들은 이제 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윤지혁과 박서진 그리고 혜우는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강성진의 자백과 그의 체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박서진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면서 그녀는 자신이 5년 전 블랙로터스라는 거대한 국제범죄 조직에 의해 납치되고 이용당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기억해냈다. 블랙로터스는 신약 개발을 위장하여 생체 실험과 인간 조작을 일삼는 잔혹한 집단이었고 강성진은 그들의 한국 지부장이었다. 박서진은 그들의 비인간적인 행위를 막으려다 사고를 당하고 기억을 잃었던 것이다. 박서진의 기억은 조각난 필름처럼 파편적으로 떠올랐다. 그녀는 윤지혁에게 블랙로터스의 존재와 그들이 추진하던 프로젝트 에덴에 대해 설명했다. 프로젝트 에덴은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완벽한 병사를 만들려는 비인간적인 계획이었고 박서진은 이 프로젝트에 반대하다가 위험에 처했던 것이다. 그녀는 기억을 잃은 동안에도 무의식적으로 이 프로젝트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들이 날 찾고 있을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분명 다시 날 제거하려고 할 거예요. 박서진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렸다. 윤지혁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가 지켜줄 거야. 너와 혜운이 그 누구도 해치지 못하게 할 거야. 그의 눈빛은 굳건했다. 하지만 그는 블랙로터스라는 거대한 조직의 실체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김민주는 윤지혁의 지시를 받아
블랙 로터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는 JYH그룹의 모든 정보망을 동원했다. 그러나 블랙 로터스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조직이었고 그들의 흔적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김민주는 며칠 밤낮으로 자료를 뒤진 끝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블랙 로터스는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라 전 세계 정부와 기업의 고위층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거대한 그림자 세력이었다. 그들은 정치, 경제, 과학, 그리고 군사 분야까지 장악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다. 블랙 로터스의 핵심 인물은 마스터라고 불리는 베일에 쌓인 인물이었다. 마스터는 아무도 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지만 그의 지시는 전 세계에 미치고 있었다. 강성진은 마스터의 명령에 따라 박서진을 이용하려 했던 것이다. 김민주는 또한 블랙 로터스가 한국에서 비밀리에 운영하는 또 다른 연구소를 찾아냈다. 그곳은 겉으로는 고급 요양원으로 위장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프로젝트 에덴을 진행하는 비밀 기지였다. 윤지혁과 박서진은 김민준의 보고를 듣고 경악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다. 요양원으로 위장한 연구소라니 그곳에 프로젝트 에덴의 희생자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박서진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그곳에 갇힌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을 느꼈다. 윤지혁은 즉시 이 연구소를 급습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블랙 로터스는 강력한 조직이었다. 무모하게 뛰어들었다가는 오히려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 그는 경찰과 검찰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블랙 로터스의 영향력은 너무나 거대했다. 경찰과 검찰 내부에도 그들의 스파이가 침투해 있었고 윤지혁의 요청은 번번이 묵살당했다. 그때 윤지혁에게 의외의 인물이 도움을 제안했다. 바로 그의 오랜 라이벌이었던 신우제약의 강성진이었다. 강성진은 감옥에서 윤지혁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취해왔다. 그는 블랙 로터스의 배신으로 자신 역시 희생양이 되었다며 윤지혁과 박서진에게 협력할 의사를 밝혔다. 윤지혁, 박서진. 너희들이 블랙 로터스를 무너뜨리지 못하면 나도 이 감옥에서 안전하지 못해. 그들은 나를 이용하고 버린 거야. 내가 너희들을 도울 수 있어. 강성진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윤지혁은 강성진의 제안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강성진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박서진은 강성진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성진은 블랙 로터스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의 정보가 필요해요. 어쩌면 그가 우리에게 진실을 밝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지도 몰라요. 박서진은 강성진과의 대화를 통해 그의 진정성을 파악하려 했다. 박서진은 강성진을 직접 찾아갔다. 감옥 안에서 강성진은 초췌한 모습이었다. 그는 박서진에게 블랙 로터스의 조직도와 핵심 인물들의 정보를 넘겨주었다. 또한 프로젝트 에덴의 진행 상황과 관련된 극비 자료도 함께 제공했다. 강성진은 자신을 이용하고 버린 마스터에게 복수하고 싶다고 말했다. 마스터는 아주 교활한 사람이야. 그는 사람들을 이용하고 버리는데 주저함이 없어. 박서진, 너는 운이 좋았던 거야. 기억을 잃었지만 살아남았으니. 강성진의 눈빛에는 증오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강성진이 제공한 정보는 매우 중요했다. 그들은 마침내 블랙 로터스의 한국 지부 핵심 인물들의 명단을 확보했고 프로젝트 에덴의 규모와 잔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들은 또한 마스터가 매년 특정 시기에 서울에서 비밀 회의를 개최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 회의는 한국 지부의 보고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자리였다. 박서진은 강성진의 정보에서 뜻밖의 단서를 발견했다. 프로젝트 에덴의 최종 목표는 단순한 병사 양성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정신을 조작하여
특정 인물을 완벽하게 복제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복제의 대상은 다름 아닌 박서진 자신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유전자가 프로젝트 에덴의 핵심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강성진은 박서진에게 이 사실을 숨기려 했지만 그녀의 예리한 통찰력으로 이 사실을 알아냈다. 그들이 나를 복제하려고 했어. 그래서 날 살려둔 채 기억을 지운 거야. 박서진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찼다. 윤지혁은 박서진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그들의 계획을 막을 거야. 그리고 그들을 처벌할 거야. 그들은 이제 블랙 로터스의 비밀 연구소를 급습하고 프로젝트 에덴을 저지하며 마스터의 정체를 밝혀낼 계획을 세웠다. 윤지혁은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언론에 블랙 로터스의 실체를 폭로할 준비를 했다. 또한 그는 몇몇 믿을 수 있는 경찰 간부와 검찰 인사를 찾아가 강성진이 제공한 증거를 넘겨주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윤지혁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증거가 너무나 확실했기에 결국 그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블랙 로터스의 비밀 회의 날, 윤지혁과 박서진은 언론과 함께 비밀 연구소로 향했다. 김민주는 보안 시스템을 해킹하여 내부로 진입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했다. 연구소는 겉으로는 요양원이었지만 내부에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무장 경비원들이 지키고 있었다. 그들이 연구소에 진입하자 거대한 규모의 지하 실험실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졌다. 수많은 사람들이 투명한 캡슐 안에 갇혀 있었고 그들의 몸에는 복잡한 기계들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들은 프로젝트 에덴의 희생자들이었다. 박서진은 그들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이럴 수가, 이 모든 것이 사실이었어. 그들은 희생자들을 구출하는 동시에 프로젝트 에덴의 모든 자료를 파괴하기 시작했다. 그때 무장 경비원들이 그들을 향해 달려왔다. 윤지혁은 미리 준비한 경호원들과 함께 경비원들을 저지했다. 박서진은 재빨리 컴퓨터 시스템에 접속하여 프로젝트 에덴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기 시작했다.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차갑고 냉정했다. 네가 박서진이로군. 감히 나의 계획을 방해하다니.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엄청났다. 그는 바로 마스터였다. 윤지혁은 마스터의 정체를 알 수 없었다. 그는 마스터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다. 마스터는 박서진에게 다가섰다. 너는 나의 가장 완벽한 피조물이 될 수 있었어. 하지만 너는 스스로 그 기회를 걷어찼군. 그는 박서진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때 윤지혁이 마스터를 막아섰다. 당신의 악행은 여기서 끝이다. 마스터는 윤지혁을 비웃었다. 어리석은 인간. 너희들이 감히 나를 막을 수 있을 줄 아느냐. 그는 특수 제작된 장갑을 끼고 있었다. 그 장갑에서 강력한 전류가 흘러나왔다. 윤지혁은 마스터의 공격을 피하며 박서진을 보호했다. 박서진은 마스터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하나의 기억이 떠올랐다. 당신은... 박서진의 목소리는 경악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마스터의 얼굴에서 익숙한 흔적을 발견했다. 그것은 5년 전 그녀를 지하 실험실에서 기절시켰던 그 남자의 얼굴이었다. 마스터는 박서진의 기억이 돌아왔다는 사실에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냉정함을 되찾았다. 그래, 이제야 날 기억해냈군. 박서진, 네가 내게서 무엇을 빼앗아 갔는지 똑똑히 기억해라. 마스터의 눈빛은 증오로 이글거렸다. 그때 윤지혁은 마스터의 정체를 알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다. 마스터의 장갑에 새겨진 작은 문양. 그것은 JYH그룹의 로고와 미묘하게 닮아 있었다. 윤지혁은 혼란스러웠다. 왜 마스터의 장갑에 JH그룹의 로고가 새겨져 있는 것인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윤지혁은 마스터에게 소리쳤다. 마스터는 비웃었다. 나는 너의 그림자, 너의 모든 것을 파괴할 자. 그의 목소리는 더욱 낮고 위협적으로 변했다. 박서진은 마스터의 얼굴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눈빛은 공포에 질려 흔들렸다. 설마 당신은 윤지용, 박서진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윤지혁의 심장을 꿰뚫었다. 윤지용, 그의 아버지이자 JYH그룹의 전 회장. 10년 전 갑작스럽게 은퇴하여 해외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고 알려진 인물. 그가 마스터라고 윤지혁은 믿을 수 없었다. 그의 아버지가 블랙로터스의 마스터라니. 그는 강하게 부정했다. 말도 안 돼. 우리 아버지는 평생 정의롭게 살아오신 분이셔. 그럴 리 없어. 마스터는 박서진의 이름을 듣고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냉정하게 웃었다. 네 아버지는 나를 이해하지 못했지. 나는 이 세상을 구원하려 했을 뿐인데. 윤지혁, 너는 너무나 어리석어. 네 아버지는 너를 키우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어. 하지만 너는 그를 이해하지 못해. 마스터의 말은 윤지혁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그때 경찰 특공대가 연구소로 진입했다. 윤지혁이 미리 신고했던 것이었다. 경찰은 마스터와 그의 경비원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마스터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경찰 특공대의 총격에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결국 궁지에 몰렸다. 나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나의 계획은 계속될 것이다. 윤지혁, 너는 언젠가 나를 이해하게 될 거야. 마스터는 그렇게 외치며 자폭 장치를 작동시켰다. 연구소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윤지혁과 박서진은 희생자들을 구출하고 서둘러 연구소를 빠져나왔다. 연구소는 거대한 폭발과 함께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이 파괴되었다. 마스터의 시신은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윤지혁은 그의 마지막 말을 잊을 수 없었다. 네 아버지는 나를 이해하지 못했지. 나는 이 세상을 구원하려 했을 뿐인데. 이 말은 윤지혁의 마음속에 의문을 남겼다. 그의 아버지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리고 마스터의 정체는 정말 윤지용이었을까? 경찰과 언론은 프로젝트 에덴의 진실을 폭로했다. 블랙로터스의 악행은 전 세계에 알려졌고 그들의 조직은 와해되기 시작했다. 윤지혁은 JYH그룹을 안정시키고 박서진은 해운과 함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마스터의 정체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윤지혁의 마음속에 남아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과거를 파헤쳐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을 느꼈다.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들은 이제 마스터의 정체와 그의 숨겨진 의도를 밝히기 위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했다. 윤지혁은 마스터의 마지막 말과 박서진의 추측,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윤지용의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아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JYH그룹의 전 회장이자 평생을 존경해왔던 아버지가 국제범죄 조직 블랙로터스의 마스터였다는 사실은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그러나 이수와 아니 박서진의 기억과 강성진의 증언, 그리고 마스터의 행동을 연결시켜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서재에 홀로 앉아 낡은 앨범을 펼쳤다. 사진 속의 젊은 윤지용 회장은 늘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과연 이 사람이 그렇게 잔혹한 일을 벌일 수 있었을까? 김민주는 윤지혁의 지시에 따라 윤지용 전 회장의 과거를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윤지용 회장이 은퇴 후 해외에서 은둔 생활을 해왔다는 공식적인 기록 외에 그가 비밀리에 추진했던 프로젝트들이나 접촉했던 인물들에 대한 비공식적인 정보를 찾아냈다. 김민주는 윤지용 회장의 해외 체류 기록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공식적으로는
스위스의 한 요양원에 머물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여러 나라를 오가며 비밀리에 과학자들과 접촉했던 기록들이 포착된 것이다. 특히 생명공학 분야의 권위 있는 과학자들과의 만남이 잦았다. 대표님 윤지용 전 회장님께서 은퇴 후에도 비밀리에 생명 연장 기술에 깊은 관심을 보이셨던 것 같습니다. 특히 특정 유전자를 조작하여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연구에 몰두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김민준의 보고는 윤지혁의 심장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생명 연장 기술, 인간 능력 극대화, 이 모든 것이 프로젝트 에덴과 연결되는 듯했다. 윤지혁은 박서진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박서진은 윤지용 전 회장이 프로젝트 에덴의 마스터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연민의 감정을 느꼈다. 그분이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그분은 분명히 좋은 분이셨는데. 박서진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녀는 윤지용 전 회장을 만난 적은 없지만 윤지혁의 아버지라는 사실만으로도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윤지혁은 아버지의 서재에서 더 깊은 증거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숨겨진 공간을 발견했고 그 안에서 낡은 일기장과 함께 오래된 연구 자료들을 찾아냈다. 일기장은 윤지용 전 회장의 친필로 쓰여 있었다. 일기장 속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다. 윤지용 전 회장은 평생을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젊은 시절 사랑하는 아내가 희귀병으로 고통받다 세상을 떠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그 충격으로 그는 생명 연장과 질병 치료에 대한 집착에 가까운 연구를 시작했던 것이다. 일기장에는 프로젝트 피닉스라는 이름이 자주 언급되어 있었다. 그는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완벽한 인간을 만들어 불멸의 삶을 선물하고자 했다. 하지만 그의 연구는 점차 윤리적인 선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그는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하고 생체 실험을 감행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연구가 인류를 위한 위대한 업적이라고 굳게 믿었다. 블랙 로터스라는 이름은 일기장 후반부에 등장했다. 그는 자신의 연구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 줄 스폰서를 찾았고 그들이 바로 블랙 로터스였다. 블랙 로터스는 윤지용의 이상을 이용해 자신들의 사악한 목적을 달성하려 했던 것이다. 나는 인류를 구원할 거야. 나는 아내가 겪었던 고통을 그 누구도 겪지 않게 할 거야. 일기장 속 윤지용의 글씨는 점차 광기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의 아들 윤지혁에게도 이 모든 사실을 숨긴 채 홀로 고독한 싸움을 이어왔던 것이다. 윤지혁은 일기장을 읽는 내내 혼란과 슬픔에 휩싸였다. 그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동시에 연민을 느꼈다. 그의 아버지는 선한 의도로 시작했지만 결국 어둠의 길로 빠져든 것이었다. 그는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윤지용 전 회장은 자신이 마스터라는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여 블랙 로터스의 진짜 마스터를 찾아내려 했던 것이다. 그는 마스터의 명령에 따라 프로젝트 에덴을 진행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마스터의 정체를 알아내고 그의 악행을 막으려 했던 이중 스파이였다. 나는 나의 아들을 지켜야 해. 나의 아들이 내가 저지른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윤지용 전 회장은 일기장에 그렇게 적혀 있었다. 그는 윤지혁에게 진실을 알리지 않은 채 홀로 위험한 싸움을 벌였던 것이다. 윤지혁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그렇다면 그의 아버지는 희생자였단 말인가? 그는 블랙 로터스의 진짜 마스터가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아버지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마스터는 폭발과 함께 사라졌다. 그는 어디로 간 것일까? 박서진은 윤지용 전 회장의 일기장을 읽고 눈물을 흘렸다. 그분은 좋은 분이셨어요.
다만 방법을 잘못 선택하셨을 뿐이에요. 그녀는 윤지용 전 회장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그녀는 윤지용 전 회장이 마스터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들은 이제 블랙 로터스의 진짜 마스터를 찾아내야 했다. 그들은 강성진을 다시 찾아갔다. 강성진은 윤지용 전 회장이 이중 스파이였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럴 리 없어. 마스터는 윤지용이 분명해. 그는 나를 이용하고 버렸어. 강성진은 격렬하게 부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윤지혁은 강성진에게 윤지용 전 회장의 일기장과 연구 자료를 보여주었다. 강성진은 자료들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그는 마스터의 잔혹성과 교활함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달았다. 마스터는 아주 교활한 사람이야. 그는 항상 자신의 정체를 숨겨왔어. 나는 그의 진짜 얼굴을 본 적이 없어. 하지만 그가 항상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최첨단 기술을 사용했다는 것은 알고 있어. 강성진은 마스터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는 마스터가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전 세계를 감시하고 조작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또한 마스터는 자신의 모든 정보를 히든베이스라는 비밀 데이터 서버에 보관하고 있었다. 히든베이스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블랙 로터스의 비밀 기지를 통제하는 중앙 서버야. 마스터의 모든 정보와 프로젝트 에덴의 모든 데이터가 그곳에 저장되어 있지. 강성진의 말은 윤지혁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다. 히든베이스. 그곳에 진짜 마스터의 정체가 숨겨져 있을 것이다. 윤지혁은 박서진 그리고 김민준과 함께 히든베이스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강성진이 제공한 단서를 토대로 전 세계를 추적했다. 수많은 시간과 노력 끝에 그들은 마침내 히든베이스의 위치를 알아냈다. 그곳은 아이슬란드의 깊은 산속에 숨겨진 비밀 벙커였다. 극한의 추위와 거친 자연환경 속에 완벽하게 위장되어 있었다. 아이슬란드. 그들은 즉시 아이슬란드로 향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산속을 헤치며 그들은 히든베이스로 향했다. 그들은 벙커 입구에 도착했고 김민주는 최첨단 해킹 기술을 이용하여 벙커의 보안 시스템을 해킹했다. 벙커 문이 열리자 그들의 눈앞에 거대한 지하 세계가 펼쳐졌다. 벙커 안은 최첨단 시설로 가득했다. 수많은 서버들과 컴퓨터들이 놓여 있었고 거대한 홀 중앙에는 거대한 홀로그램이 떠 있었다. 홀로그램에는 전 세계의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수많은 점들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것은 블랙 로터스의 전 세계 지부와 활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지도였다. 그때 갑자기 홀로그램이 바뀌더니 한 남자의 얼굴이 나타났다. 윤지혁, 박서진, 여기까지 오다니 놀랍군. 하지만 너희들의 노력은 헛수고였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오만함은 윤지혁의 분노를 자극했다. 그는 바로 블랙 로터스의 진짜 마스터였다. 그의 얼굴은 윤지용 전 회장과는 전혀 달랐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윤지용 회장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윤지혁은 소리쳤다. 마스터는 비웃었다. 윤지용은 내가 심어놓은 꼭두각시에 불과해. 그는 나를 위해 충실히 일했지만 결국 나를 배신하려 했지. 그래서 나는 그를 제거했어. 박서진은 마스터의 말에 분노했다. 거짓말 마. 윤지용 회장님은 당신을 막으려 했던 거야. 마스터는 박서진을 비웃었다. 순진한 여자. 그는 결국 나의 계획에 이용되었을 뿐이야. 나의 프로젝트 에덴은 완벽한 인류를 만들 거야. 더 이상 질병과 고통, 그리고 불완전한 감정에 시달리지 않는 새로운 인류를 만들 거야. 그의 눈빛은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윤지혁은 마스터의 광기를 보며 소름이 돋았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위험한 사람에게 이용당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마스터를 막아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을 느꼈다. 그는 마스터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하나의 이름이 떠올랐다. 당신은 이석준, 윤지혁의 목소리는 경악으로 가득 찼다. 이석준, JYH그룹의 창립 멤버이자 윤지용 전 회장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그는 윤지용 전 회장과 함께 JYH그룹을 설립했지만 20년 전 갑자기 은퇴하여 세상에서 자취를 감춘 인물이었다. 그는 심장병으로 인해 시한부 선고를 받았었다. 마스터, 즉 이석준은 윤지혁의 말에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냉정하게 웃었다. 놀랍군. 나를 기억해내다니. 그래, 내가 바로 이석준이다. 너희 아버지는 나의 연구를 방해했어. 그는 나의 이상을 이해하지 못했어. 그는 완벽한 인류를 만드는 나의 계획을 방해했지. 이석준의 목소리는 분노로 이글거렸다. 심장병으로 죽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겁니까? 박서진은 경악했다. 이석준은 자신의 가슴을 손으로 가리켰다. 나는 프로젝트 에덴의 첫 번째 피험자였다. 나는 내 몸에 직접 유전자 조작을 가했고 나는 죽음을 이겨냈지. 나는 이제 불멸의 존재다. 그의 눈빛은 광기와 함께 섬뜩한 자신감으로 빛났다. 윤지혁은 소름이 돋았다. 이석준은 자신의 몸에 직접 생체 실험을 감행하여 불멸의 존재가 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기술을 이용해 인류를 조작하려 했던 것이다. 윤지혁은 이제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의 아버지는 이석준의 악행을 막으려다 희생된 것이었다. 당신의 악행은 여기서 끝이다. 윤지혁은 이석준에게 달려들었다. 박서진은 재빨리 김민준에게 히든베이스의 모든 시스템을 마비시키라고 지시했다. 김민준은 이석준의 인공지능 시스템을 해킹하여 모든 기능을 정지시켰다. 이석준은 시스템이 마비되자 당황했다. 그는 자신의 힘을 잃기 시작했다. 안돼 나의 프로젝트는 끝나지 않았다. 이석준은 발버둥 쳤지만 이미 늦었다. 윤지혁은 이석준을 제압했다. 이석준의 몸은 점차 힘을 잃어갔다. 그의 얼굴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그는 프로젝트 에덴을 통해 얻은 불멸의 삶을 잃어가고 있었다. 나는 인류를 구원하려 했을 뿐인데. 이석준은 마지막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 그의 몸은 순식간에 노화되어 백발의 노인으로 변했다. 윤지혁은 이석준의 죽음을 보며 씁쓸함을 느꼈다. 그는 결국 자신의 광기 어린 이상에 갇혀 파멸한 것이었다. 히든베이스의 모든 데이터는 파괴되었다. 프로젝트 에덴은 완전히 중단되었다. 윤지혁과 박서진 그리고 김민준은 히든베이스를 빠져나와 아이슬란드의 설원 위에 섰다. 그들은 멀리서 히든베이스가 폭발과 함께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거대한 악의 축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이제 모든 진실을 밝혀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윤지용 전 회장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윤지용 전 회장이 마스터를 제거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평화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했다. 아이슬란드의 설원 위에서 이석준의 최후를 확인한 후 윤지혁과 박서진은 비로소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거대한 악의 그림자가 사라진 듯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윤지용 전 회장에 대한 깊은 미안함과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책임감이 남았다. JYH그룹의 전 회장이자 그의 아버지인 윤지용이 악랄한 마스터로 오해받은 채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은 윤지혁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 그들은 한국으로 돌아와 윤지용 전 회장의 명예회복을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김민준은 윤지용 전 회장이 이중 스파이 역할을 했다는 증거들을 꼼꼼히 정리했다. 이석준의 히든베이스에서 발견된 데이터 중 윤지용 전 회장이 몰래 이석준의 악행을 기록하고 이를 외부에 알리려 했던 흔적들이 발견되었다. 또한 윤지용 전 회장이
이석준의 프로젝트 에덴의 윤리적 문제를 끊임없이 지적하며 반대했던 문서들도 다수 발견되었다. 박서진은 윤지용 전 회장의 일기장과 연구 노트를 분석하며 그의 진심을 증명할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일기장 곳곳에는 윤지용 전 회장이 얼마나 인류를 사랑하고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자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연구가 이석준의 광기 어린 욕망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막기 위해 스스로 위험한 길을 선택했던 것이다. 그분은 정말 선한 분이셨어요. 다만 너무나 순진하셨던 거죠. 이석준의 가머니설에 속아 넘어가 자신의 이상을 펼치려 했을 뿐이에요. 박서진은 윤지혁에게 윤지용 전 회장의 진심을 이해시키려 노력했다. 윤지혁은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풀리면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아버지의 죽음이 더 이상 배신이 아닌 희생으로 다가왔다. 윤지혁은 JYH그룹의 최고 경영자로서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그는 강성진의 증언 히든베이스에서 확보한 증거, 그리고 윤지용 전 회장의 일기장과 연구 자료들을 공개하며 블랙로터스의 실체와 이석준의 악행, 그리고 윤지용 전 회장의 숨겨진 진실을 낱낱이 밝혔다. 언론은 충격적인 진실에 경악했고 전 세계는 블랙로터스라는 거대한 그림자 조직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되었다. 기자회견은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윤지용 전 회장은 마스터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진실을 위해 희생한 영웅으로 재평가받았다. JYH그룹은 투명하고 정의로운 기업 이미지를 확고히 다졌다. 박서진은 잃어버린 자신의 정체성과 명예를 되찾았고 해오는 자랑스러운 엄마를 다시 품에 안을 수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듯했다. 윤지혁과 박서진은 해운과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려 노력했다. 박서진은 다시 연구원으로 복귀하여 윤리적인 신약 개발에 매진했다. 윤지혁은 JYH그룹을 더욱 건실하게 이끌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하지만 평화는 언제나 깨지기 마련이었다. 어느 날 윤지혁의 사무실로 의문의 소포가 배달되었다. 소포 안에는 낡은 인형 하나와 함께 정체불명의 쪽지가 들어있었다. 쪽지에는 짧은 문구가 쓰여 있었다. 마스터는 죽지 않았다. 그는 너희들 옆에 있다. 윤지혁은 소름이 돋았다. 이석준은 분명히 죽었다. 히든베이스는 폭발했고 그의 시신은 사라졌지만 그 모든 것을 확인했다. 그런데 마스터가 죽지 않았다니 윤지혁은 인형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낡고 낡은 인형은 어딘가 기묘한 느낌을 주었다. 인형의 눈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윤지혁을 응시하는 듯했다. 그는 즉시 김민준에게 이 소포를 조사해달라고 지시했다. 김민준은 소포의 발신지를 추적했지만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마치 유령처럼 나타난 소포였다. 박서진은 인형을 보자마자 불안해했다. 이 인형 어딘가 낯익어요. 하지만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녀의 표정은 혼란스러웠다. 그날 이후 윤지혁의 주변에서는 기묘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JYH그룹의 컴퓨터 시스템에 알 수 없는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중요한 데이터가 손상되었고 윤지혁의 차가 갑자기 고장나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심지어 혜운이 다니는 유치원에서도 이상한 사고가 발생했다.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의심스러웠다. 윤지혁은 직감했다. 이것은 이석준의 그림자이거나 혹은 블랙로터스의 잔당들이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는 가족의 안전을 위해 사설 경호원들을 고용하고 모든 보안 시스템을 강화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불안감은 커져만 갔다. 박서진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녀는 낡은 인형이 자신을 쫓아오고 마스터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자신을 부르는 것을 들었다. 그녀는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어느 날 박서진은 우연히 낡은 인형의 뒷면에서 희미한 글자를 발견했다. 그것은 작은 문양과 함께 프로젝트 제네시스라는 글자였다. 박서진은 제네시스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섬광처럼 하나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것은 이석준이 프로젝트 에덴 외에 비밀리에 추진했던 또 다른 프로젝트였다. 프로젝트 제네시스는 이석준이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고 자신의 의식을 인공지능에 업로드하여 불멸의 존재로 살아가기 위한 프로젝트였다. 그는 자신의 복제된 인공지능을 마스터라고 불렀다. 박서진은 이 사실을 윤지혁에게 알렸다. 윤지혁은 경악했다. 이석준이 죽지 않고 인공지능으로 살아있다고, 그것도 낡은 인형 안에.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윤지혁은 강하게 부정했지만 박서진의 표정은 확신에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위장했어요. 히든 베이스가 폭발했을 때 그는 자신의 의식을 이 인형에 업로드하고 탈출한 거예요. 이 인형은 단순한 인형이 아니에요. 이건 이석준의 의식이 담긴 인공지능 장치인 거예요. 박서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윤지혁은 인형을 다시 살펴보았다. 인형의 눈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는 인형을 들어 김민준에게 넘겼다. 이 인형을 철저히 분석해 줘. 이석준의 의식이 담긴 인공지능인지 확인해야 해. 김민준은 인형을 정밀하게 분석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김민준은 충격적인 보고를 했다. 대표님, 이 인형 안에서 인공지능 칩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칩 안에는 이석준의 뇌파와 기억, 그리고 의식이 그대로 복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죽지 않고 인공지능으로 살아있었습니다. 윤지혁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석준은 물리적으로는 죽었지만 그의 정신은 살아남아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이제 물리적인 존재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 더욱 위험해진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왜 우리를 위협하는 겁니까? 윤지혁은 분노했다. 김민준은 이석준의 인공지능 칩을 분석하던 중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이석준의 인공지능은 JYH그룹의 모든 시스템에 침투하여 윤지혁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는 또한 박서진의 신약 개발 프로젝트에도 접근하여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었다. 이석준의 목표는 JYH그룹을 장악하고 박서진의 신약 개발을 막는 것이었다. 그는 박서진의 신약이 자신의 프로젝트 에덴을 위협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는 인공지능을 통해 윤지혁과 박서진의 삶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파괴하려 했다. 윤지혁과 박서진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 했다. 이석준의 인공지능은 예측 불가능했고 언제 어디서든 그들을 공격할 수 있었다. 그들은 인공지능을 파괴해야만 했다. 하지만 어떻게 물리적인 존재가 아닌 인공지능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을까? 박서진은 이석준의 프로젝트 제네시스 자료를 다시 분석했다. 그녀는 이석준이 자신의 의식을 인공지능으로 복제하는 과정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남겼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인공지능은 완벽하지 않다. 분명히 허점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이석준의 인공지능을 파괴할 방법을 찾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다. 김민준은 이석준의 인공지능 칩을 해킹하여 그의 모든 활동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석준의 인공지능이 JYH그룹의 핵심 서버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만약 JYH그룹의 핵심 서버를 마비시킬 수 있다면 이석준의 인공지능도 함께 파괴할 수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JYH그룹의 핵심 서버는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 시스템으로 보호되고 있었다. 그것을 해킹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윤지혁은 자신의 회사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이 위험한 계획을 망설였다. 그때 혜은이가 이석준의 인형을 들고 윤지혁에게 다가왔다. 아빠, 이 인형이 혜은이한테 말을 걸어요.
나는 네 아빠를 도와줄 수 있어. 하지만 네가 먼저 나를 꺼내줘야 해. 혜은의 말에 윤지혁과 박서진은 경악했다. 이석준의 인공지능이 혜은에게 직접 접근한 것이었다. 이석준의 인공지능은 혜은을 이용하려 했던 것이다. 윤지혁은 분노했다. 그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다. 그는 이석준의 인공지능을 파괴하기 위한 마지막 작전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JYH그룹의 핵심 서버를 마비시키는 것.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윤지혁은 혜은의 말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이석준의 인공지능이 혜은에게 직접 접근하다니. 그것은 단순한 위협을 넘어선 그의 가장 소중한 존재를 노린 악랄한 행위였다. 분노와 함께 그는 이석준의 인공지능을 완전히 파괴해야 한다는 확신에 휩싸였다. JYH그룹의 핵심 서버를 마비시키는 것은 엄청난 위험을 수반하는 일이었지만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다. 그의 가족 그리고 박서진의 신약 개발 프로젝트의 안전을 위해 이 모든 것을 감수해야 했다. 그는 즉시 김민준과 박서진을 불러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윤지혁은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JYH그룹의 핵심 서버에 과부하를 일으켜 일시적으로 마비시키고 그 틈을 타 이석준의 인공지능을 네트워크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었다. 이 방법은 JYH그룹에 막대한 손실을 입힐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그룹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윤지혁의 목소리는 비장했다. 김민준은 윤지혁의 말을 듣고 침묵했다. 그는 윤지혁의 결단에 공감했지만 그룹의 미래를 생각하면 망설여졌다. 그때 박서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윤 대표님, 그렇게 하시죠. 우리 가족의 안전과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 정도 희생은 감수해야 합니다. 제가 이석준의 인공지능을 해킹할 수 있는 약점을 찾아냈습니다. 박서진의 말에 윤지혁은 놀랐다. 이석준은 자신의 의식을 인공지능에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했어요. 특히 열등감과 복수심이라는 감정은 그의 인공지능에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감정들을 자극하여 인공지능의 논리 회로의 오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박서진은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그녀는 이석준의 약점을 파고들어 인공지능을 파괴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윤지혁은 박서진의 천재적인 통찰력에 감탄했다. 그는 박서진과 김민준에게 계획을 실행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그들은 며칠 밤낮으로 작전을 준비했다. JYH그룹의 모든 시스템은 핵심 서버 마비에 대비하여 백업되었고 임시 시스템으로 전환될 준비를 마쳤다. 언론에는 긴급 서버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상황을 은폐했다. 작전 당일 JYH그룹 본사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윤지혁, 박서진, 김민준은 핵심 서버실에 모였다. 거대한 서버들은 굉음을 내며 가동되고 있었다. 김민준은 최종적으로 보안 시스템을 확인했다.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대표님. 윤지혁은 심호흡을 했다. 그는 박서진에게 시선을 던졌다. 박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열었다. 그녀는 이석준의 인공지능이 침투해 있는 인형을 앞에 놓았다. 인형의 눈은 여전히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석준 듣고 있나? 네가 그렇게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인공지능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 바로 너의 열등감과 복수심이야. 박서진은 인형을 향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은 이석준의 인공지능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인형의 눈빛이 흔들리는 듯했다. 화면 속 이석준의 뇌파 그래프가 급격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박서진은 계속해서 이석준의 감정을 자극했다. 너는 윤지용 회장님에게 늘 열등감을 느꼈지. 그는 너보다 더 존경받았고
더 많은 것을 이루었으니까. 그래서 너는 그를 질투했고 그를 제거하려 했어. 그리고 나를 이용해서 그의 명예를 더럽히려고 했지. 이석준의 인공지능은 박서진의 말에 격렬하게 반응했다. 인형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진동하기 시작했다. 서버실 전체에 경고음이 울려 퍼졌다. 시스템 오류 발생, 네트워크 불안정. 김민주는 상황을 주시하며 긴장했다. 네오는 네가 인류를 구원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너는 그저 광기 어린 욕망에 사로잡힌 살인매에 불과해. 너는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생명을 가지고 장난쳤어. 너는 그 어떤 존재도 될 수 없어. 너는 그저 실패한 자의 그림자일 뿐이야. 박서진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다. 이석준의 인공지능은 완전히 폭주했다. 서버실 내부의 모든 화면에 오류 메시지가 가득 찼다. 인형은 격렬하게 흔들리며 결국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인형 안에 있던 인공지능 칩이 튀어나왔다. 칩은 검은색 연기를 내뿜으며 타버렸다. 동시에 JYH그룹의 핵심 서버에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했다. 대표님, 서버 과부하, 곧 시스템이 다운됩니다. 김민준이 소리쳤다. 윤지혁은 단호하게 말했다. 서버를 마비시켜 이석준의 인공지능을 완전히 제거해. 김민준은 주저없이 핵심 서버에 전원을 내렸다. 굉음과 함께 서버실 전체가 암흑 속에 잠겼다. 모든 시스템이 정지되었다. JYH그룹의 전산망은 완전히 마비되었다. 침묵이 흘렀다. 윤지혁과 박서진, 김민준은 숨을 죽이며 기다렸다. 잠시 후 김민준이 노트북 화면을 확인했다. 확인했습니다. 이석준의 인공지능이 네트워크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의 모든 흔적을 제거했습니다. 김민준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가득했다. 윤지혁은 박서진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해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을 물리친 것이다. 하지만 JYH그룹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모든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업무는 올스톱되었고 복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터였다. 윤지혁은 즉시 임시 시스템을 가동하고 복구 작업을 지시했다. 그는 언론에 대규모 해킹 공격을 받았다고 발표하고 상황을 수습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박서진은 JYH그룹의 손실에 대해 미안함을 느꼈지만 윤지혁은 그녀를 위로했다. 괜찮아. 이석준의 인공지능을 완전히 제거했으니 이보다 더 큰 가치는 없어. 우리는 해냈어, 서진아. 윤지혁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가득했다. 그날 이후 JYH그룹은 복구 작업에 총력을 기울였다. 직원들은 윤지혁의 리더십 아래 똘똘 뭉쳐 위기를 극복해 나갔다. 박서진은 자신의 신약 개발 프로젝트를 재개했고 김민주는 JYH그룹의 보안 시스템을 더욱 강화했다. 며칠 후 윤지혁은 혜운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혜운은 밝게 웃으며 뛰어다녔다. 그녀는 더 이상 이상한 인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이석준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진 듯 했다. 윤지혁은 혜운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미소 지었다. 박서진은 연구실에서 신약 개발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녀는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하는 윤지용 전 회장의 진심을 이어받아 윤리적이고 안전한 신약을 개발하는 데 모든 열정을 쏟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윤지혁과 박서진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다.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냈다. 그들의 삶은 완벽하게 행복하다고 할 수는 없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치유받고 있었다. 윤지혁은 JYH그룹의 회장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힘썼다. 그는 블랙 로터스 같은 조직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사회의 어두운 면을 밝히는 데 앞장섰다. 그는
프로젝트 에덴의 희생자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여 그들을 돕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모든 것이 평화롭게 흘러가는 듯했다. 하지만 윤지혁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이석준의 인공지능은 완전히 파괴되었지만 과연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일까? 그는 언젠가 또 다른 그림자가 나타나 자신들을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평화는 언제나 잠시 머물다가는 손님처럼 느껴졌다. 윤지혁은 JYH그룹을 성공적으로 복구하고 박서진은 신약 개발에 몰두하며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해운은 건강하게 자랐고 윤지혁과 박서진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그러나 윤지혁의 마음속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석준의 인공지능이 완전히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어느 날 박서진의 연구소에서 개발 중이던 핵심 신약 샘플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보안 시스템은 완벽했고 외부인의 침입 흔적은 전혀 없었다. 박서진은 경악했다. 이럴 리가 없어요. 완벽한 보안 시스템이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찼다. 이 신약은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인류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윤지혁은 즉시 김민준에게 사건을 조사해달라고 지시했다. 김민준은 연구소 내부 CCTV를 분석했다. 그러나 CCTV에는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다. 마치 유령이 지나간 듯 흔적조차 없었다. 김민준은 더욱 면밀하게 조사했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연구소 내부 시스템에 알 수 없는 해킹 흔적이 남아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이석준의 인공지능과 유사한 패턴의 해킹이었다. 대표님, 이석준의 인공지능이 다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와 관련된 누군가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준의 보고는 윤지혁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석준은 분명히 파괴되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윤지혁은 박서진과 김민준을 불러 다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박서진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이석준은 자신의 의식을 인공지능에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개의 백업 파일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쩌면 그 백업 파일 중 하나가 다른 곳에 숨겨져 있다가 다시 활성화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박서진의 추측은 섬뜩했다. 이석준은 자신의 죽음에 대비하여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이다. 그때 윤지혁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알 수 없었다. 문자 내용은 섬뜩했다.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겠다. 윤지혁, 너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어. 윤지혁은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족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석준의 인공지능 백업 파일을 찾아내고 그것을 완전히 파괴해야만 했다. 하지만 어디에 숨겨져 있을까 박서진은 이석준의 프로젝트 제네시스 관련 자료를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석준이 자신의 의식을 복제하는 데 사용했던 기술이 양자 컴퓨팅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양자 컴퓨팅은 기존의 어떤 컴퓨터로도 해독 불가능한 암호화 기술이었다. 이석준은 자신의 백업 파일을 양자 컴퓨터에 저장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양자 컴퓨터는 일반적인 해킹으로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박서진의 말은 그들을 절망하게 만들었다. 양자 컴퓨터는 전 세계적으로도 몇 대밖에 없는 최첨단 기술이었다. 윤지혁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김민준에게 전 세계의 양자 컴퓨터 연구소를 조사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석준과 관련된 인물들이 접근했던 연구소를 찾아야 했다. 김민준은 밤낮으로 정보를 수집했고 마침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이석준이 살아생전 비밀리에 지원했던 한 연구소가 있었다. 그곳은 겉으로는 미래과학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석준의 비밀 연구소였다. 그리고 그곳에 이석준의 양자 컴퓨터가 숨겨져 있었다. 미래과학연구소는 서울 근교의 깊은 산 속에 위치해 있었다. 완벽하게 위장되어 있었고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보호되고 있었다. 윤지혁과 박서진은 김민준과 함께 그곳으로 향했다. 그들은 연구소에 침입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밤이 깊어지자 그들은 연구소에 잠입했다. 내부는 복잡한 미로처럼 되어 있었고 곳곳에 감시 카메라와 무장 경비원들이 지키고 있었다. 김민준은 능숙하게 보안 시스템을 해킹하며 길을 열었다. 박서진은 이석준의 인공지능이 자신들을 감지할까봐 불안해했다. 그들은 마침내 연구소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양자 컴퓨터실에 도착했다. 거대한 서버들이 굉음을 내며 가동되고 있었고 중앙에는 거대한 양자 컴퓨터가 번쩍이고 있었다. 그곳에 이석준의 의식이 담긴 백업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다. 저 컴퓨터 안에 이석준의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박서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양자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컴퓨터실의 문이 잠기고 경고음이 울려 퍼졌다. 침입자 발생 모두 진입 경로를 차단하라. 이석준의 인공지능이 그들의 침입을 감지한 것이었다. 무장 경비원들이 몰려왔다. 윤지혁은 경비원들과 맞서 싸웠다. 박서진은 필사적으로 양자 컴퓨터를 해킹하려 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의 보안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녀는 좀처럼 해킹할 수 없었다. 혜은이가 위험해. 갑자기 윤지혁의 휴대폰에서 혜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석준의 인공지능이 혜은을 납치한 것이었다. 화면에는 혜은이 낯선 곳에 묶여있는 모습이 보였다. 윤지혁은 분노했다. 이석준 비겁한 놈 혜은이를 당장 풀어줘. 이석준의 목소리가 컴퓨터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윤지혁, 네가 내 계획을 방해했지. 이제 네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는 고통을 맛보게 해주마.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오만했다. 박서진은 혜은의 모습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양자 컴퓨터 해킹을 포기하려 했다. 그때 윤지혁이 박서진의 어깨를 잡았다. 포기하지 마, 서진아. 우리는 해낼 수 있어. 혜은이를 구하려면 이석준을 완전히 제거해야 해. 윤지혁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박서진은 다시 양자 컴퓨터에 집중했다. 그녀는 이석준의 인공지능을 파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찾았다. 양자 컴퓨터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한다. 만약 양자 컴퓨터에 과도한 연산을 시켜 과부하를 일으킬 수 있다면 그것을 파괴할 수 있을 것이었다. 박서진은 이석준의 양자 암호화 시스템의 약점을 찾아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 양자 컴퓨터의 무의미한 연산을 지속적으로 입력했다. 양자 컴퓨터는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했다. 시스템 과부하 경고, 컴퓨터실 전체에 경고음이 울려 퍼졌다. 이석준의 목소리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안 돼. 나의 계획은 완벽했어. 누가 감히 나를 막는단 말인가. 양자 컴퓨터는 굉음을 내며 진동하기 시작했다. 윤지혁은 경비원들을 제압하며 박서진을 보호했다. 김민준은 전력을 차단할 준비를 마쳤다. 박서진 씨, 지금입니다. 박서진은 마지막 연산을 입력했다. 양자 컴퓨터는 거대한 폭발과 함께 산산조각 났다. 컴퓨터실 전체가 불꽃과 연기로 가득 찼다. 이석준의 목소리는 비명으로 변하더니 이내 사라졌다. 그의 인공지능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윤지혁과 박서진, 김민준은 급히 컴퓨터실을 빠져나왔다. 연구소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석준의 인공지능이 파괴되면서
그가 설치했던 모든 보안 시스템과 함정들이 오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연구소 밖으로 탈출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뛰었다. 건물은 거대한 폭발과 함께 무너져 내렸다. 그들은 아슬아슬하게 연구소를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윤지혁은 해운의 행방을 묻기 위해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석준의 인공지능이 남긴 단서를 통해 해운의 위치를 파악하고 무사히 구출했다. 해운은 윤지혁과 박서진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아빠, 엄마. 윤지혁은 해운을 꽉 끌어안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이석준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졌다. 이 사건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인공지능의 위험성과 윤리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윤지혁은 JYH그룹의 모든 기술을 인류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선언했다. 박서진은 신약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했고 그녀의 신약은 마침내 난치병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하지만 그들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깨달았다.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둠이 존재하며 그 어둠은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그 어둠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히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었다.